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오늘은 저의 내피셜이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선 녹음이 좀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는 상태 관계로 아주 압축적으로 빠르게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가 1.5% 떨어졌고요. 다우는 2.09%, 나스닥 1.06%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고개를 살짝 들으면서 마감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분기의 시작인가? 이런 느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상태가 왜 왔는지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네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장을 지난 한 2주간 계속 보면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고점 돌파가 예전의 고점 돌파처럼 화끈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점 돌파는 장대 양봉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게 올랐잖아요. 찔끔찔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 어떤 심리가 하나 흘러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심리? 피크 아웃이라는 심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크 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뭐 전년 대비 69%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이젠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피크아웃의 이면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의문이 있던 차에 델타 변이 빵 터졌고요. 또 하나 중국과 미국 간의 해킹 관련 부정적 요소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꽉꽉 하고 무너졌는데요. 제가 한 3주 전 토요일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디플레 세력과 인플레 세력이 계속 한 구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난 한 2달 전쯤에 6월 달에는 인플레 세력이 승하면서 모든 것을 잡아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디플레 세력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지금은 다시 디플레 세력이 인플레 세력을 다 잡아먹은 그런 정황이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디플레가 장악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죽으니까 이거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인플레이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 여기에 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그동안의 태도를 계속 쭉 보아하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그거는 몇 년 전 얘기지. 지금은 디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파월을 더 연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가야죠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처럼 디플레이션이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세력한테 주던 스테로이드 주사를 끊어버리고 떠날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건데 연준은 테이퍼링 이제 해야 돼요.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아니면 12월달 뭐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야. 아니,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것 같긴 하죠. 일시적인 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왜?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요리할 조리법, 레시피를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요리할 방법은 별로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까지 심리가 쫙 이동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뭐다? 평균 물가 목표제다 라는 거죠.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 얘기할 때부터 짠 하고 나온 거예요. 연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고 어디 파이터? 디플레 파이터다 라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왔다리 갔다는 플렉탈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큰 흐름에 작은 흐름이 있는 프랙탈의 흐름, 지금은 큰 흐름 속에서 작은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10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장중 2%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통 조정은 10에서 20% 사이 정도를 조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러셀 2000이 제대로 된 조정을 한번 찍었어요. 이거는 그 공격적인 위험자산 선호 투자자들, 주식 보유자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뉴스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과감하게 빠르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10월에 할 것도 12월에 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즉 좀 더 뒤로 흘러가게, 시간이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러면 이런 하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람이 불고 정신이 차려지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있구나 라는 것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레피셜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상당히 중간에 있었던 과열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했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을 끌어내릴 주요한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코로나 확산입니다. 그 CDC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6,000명, 7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26,000명으로 과거에 11,000명보다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백신 미접종자의 팬데믹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으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쪽의 확산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델타 변이가 작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확산 과정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로나 확산 과정과 대규모 셧다운하고 똑같을까요? 전 똑같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아마 지금 몇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셧다운의 강도가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치명적이지 않다, 즉 사망자의 숫자 과거만큼 되지 않는다라면은 셧다운의 강도는 과거만큼 강해지기는 만만치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미중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해킹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이메일 서버에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해킹의 배후로 미국 정부가 중국 국가안전부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제재 사항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그런 것들도 시장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걱정되는데, 이럴 때 한번 세게 빵 하고 시장을 때리는 그런 요소가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또는 리플레 관련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델타항공이 3% 이상 하락했고, 항공주, 크루즈 선사들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석유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감산 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폭 감소했던 것에서 소폭 증산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오르는 건커녕 8%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WTI는 66달러, 브렌트유도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브렌트유도 한 달 만에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무려 3.5% 넘게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뻥뻥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자산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면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네, 가격이 급등, 금리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1bp나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2가 깨지는 양상 보여줬고, 독일 분트체 10년물도 마이너스 0.39%까지 쭉 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시장 초강세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쭉 나타나면서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강세는 어디에, 사실 달러 자체로, 그러니까 유로화나 이런 것들 자체로는 그렇게 큰 강세는 아니었는데요. 원자재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등에 대해서 3개월 만에 최고 달러 가치, 즉 이들 통화가 최저치를 찍는 그런 양상 보여줬고, 원화도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1152원을 현재 찍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정 부분 중간재 원자재 국가잖아요. 반도체, 철강, 뭐 이런 것들이,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중간재니까요. 네, 이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표로는 7월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 81에서 8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폭 떨어진 양상인데요. 기준점은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대비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건설 경기가 식었냐? 아니지. 아니, 물이 끓다가 팔팔 끓다가 폴폴 끓면 그게 물이 안 뜨거운 건가요? 네,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 경기는 매우 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폭 떨어진 양상은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짓고 있는 게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이 오히려 부족해. 뭐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달리려다가도 조금 못 달리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차가워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플레 세력과 디플레 세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디플레가 워낙 힘을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점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씨름판이잖아요. 한쪽으로 몰렸다 다시 세력이 다시 엎어졌다 뒤쳤다 엎어졌다 뒤쳤다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갔으면 추가적으로 강세에 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런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2%까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미국 경기가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뭐 1.2%면 너무 좋은 금리야. 이 정도 이자면 정말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1번식으로 간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너무 많은 생각을 몇 년치 미래를 땡겨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이 하락하면 악재가 승합니다. 우리 레이더에 악재만 잡히죠. 그게 최고치로 갔을 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그리고 좋은 뉴스만 들리고 악재가 하나도 안 들릴 때는 반대로 시장이 고점이다 라는 거 우리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다시 그것을 상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심스레 뇌피셜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조금 늦게 올라가서 사과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빠르게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